안녕하세요. 신혜변호TV 신혜수 변호사입니다. 요즘 왜 이렇게 바쁜지요? 유튜브 영상을 지난주에 걸렀습니다. 도저히 찍을 시간이 나지를 않아서요. 오늘도 정말 어렵게 시간을 냈습니다. 요즘 연말이 다가오니까 그동안 1년간 했던 재판들 마무리하는 시기라 보니까 판결도 많이 쏟아지고 있지만 판결을 앞두고 조정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법원에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과 관련해서 뭘 찍어볼까 생각하다가 오늘 제가 있었던 곳이 서울가정법원의 3층인데요. 거기가 조정 전담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받으러 온 당사자분들하고 변호사분들이 이제 복도에 쭉 앉아있게 되죠. 문득 비가 오는 광경을 보면서 저분들이 이혼하면 무슨 생각을 할까? 행복할까? 그런 생각을 잠깐 했는데요. 오늘은 이혼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혼을 왜 후회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이혼 소송을 이제 저희 변호사들한테 의뢰하러 오실 때는 너무너무 화가 나서 오시고 분해하시고 이런 상태에서 오게 돼요. 그래서 내 배우자를 이길 수만 있다면 내가 무엇이나 할 수 있을 것 같다. 정말 영혼도 팔아버릴 것 같다. 이런 생각으로 처음에 방문을 하십니다. 근데 이혼 소송이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 걸리는데 1년 정도 지나고 나면 어느 정도 이제 감정들이 이렇게 순화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가라앉으시더라고요. 물론 그 중에는 이제 악성화된다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판사님들이 사건이 악성화되면은 점점 이제 분쟁이 점점 더 커지고 그다음에 쟁점이 좀 더 커지는 사안들이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월의 망각이라는 거, 이런 거, 용서라는 감정, 이런 부분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순화되게 되면서 대부분 감정들은 이제 가라앉게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이혼하고 나면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행복해질까요? 희석될까요? 이런 부분 제가 이제 재혼이혼 상담하러 오신 분들 상대로 해서 이혼하고 난 이후에 심경을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대답하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혼 후에 후회하는 것들이 남녀 차이가 좀 있지요. 물론 연령대별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일단은 이혼을 후회하는 부분이 아이들이, 자녀들이 이제 어린 부모들 같은 게 이혼했을 때 자녀 양육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힘들어서 이혼을 힘들어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라면서 학교에 학부모가 같이 참석해야 되는 자리, 이런 자리에서 함께하지 못하는, 내가 함께하지 못해서 아쉬운 것보다도 아이한테 편부 가정이라는 이런 걸 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미안해하고 후회한다. 그리고 내가 조금 더 참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자, 남녀 차이를 한번 볼까요? 우선 남성분들 이혼을 왜 후회하는가? 제가 물어봤어요, 몇 분들한테. 역시 의식주가 불편하다라고 얘기하세요. 물론 이제 가사 분담에 대해서 많이 이제 생활화되고 해서 본인이 사실은 일주일에 한두 번 이상은 시장까지 바다가 꼭 이렇게 밥상을 차려주고 했고, 또 어쩌다 부부싸움에서 말 안 하면은 혼자서 고기도 구워 먹고 차려 먹고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 외롭다는 생각, 심심하다는 생각은 안 했는데 아무도 없어서 혼자 밥 차려서 밥 먹고 혼자 청소하고 혼자 설거지하고 하니까 이게 심심하다, 이렇게 표현들 하세요. 혼자 하는 게 심심하다, 쓸쓸하다, 생활이 심심해진다라고 합니다. 심심해진다. 그다음에 두 번째, 성적인 부분을 정해놓고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게 또 대단히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합니다.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의식주, 그다음에 정기적인 성생활, 이런 부분이 안 되는 부분이 이제 욕구 불만으로 굉장히 쌓인다. 그다음에 여자분들이 왜 이혼하는가? 첫 번째로 경제적인 문제. 돈을 내가 이렇게 많이 벌지 못하고 남편이 벌어다 줄 땐 그 생활 가지고 나도 취미생활도 하고 여유롭게 살았는데 아무리 벌어도 돈이 모아지지 않는 그 생활을 벗어날 수 없는, 그러니까 그 경제난을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삶의 질이 확 떨어진다. 이런 부분 때문에 후회를 하게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일 죽겠는 게 이혼했다는 사실이 주변에 알려지잖아요. 밤에 아무 때나 전화가 온답니다. 정말 이 사람 저 사람 정말 막말로 말해서 개나 소나 전화 온답니다. 그 다음에 어디 모임이나 이런 데 가면 내가 이혼한 사실을 알면 남자들이 쉽게 대한다는 거예요. 쉽게. 아무 때나 보자고. 자기도 유부남이면서 자기는 이런 부분 때문에 내가 혼자 사는 여자라 날 함부로 하나?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럴 때가 정말 불편하고 힘들다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경우 있죠. 이제 미련이 뚝 떨어지면 되는데 미련이 안 떨어졌을 때 부부가 함께 갔던 아이들하고 같이 여행을 갔다 여행지를 가면 생각이 안 나겠습니까? 생각이 나겠죠.
그다음에 뭘 맛있는 걸 먹었을 때도 생각이 나겠죠. 이런 부분 때문에 이혼을 후회한다라고 하고, 한결같이 그때 내가 조금만 참았으면, 이런 생각을 한다라고 합니다. 요런 케이스는 사실 이게 긍정적으로 가는 경우인데, 이제 이혼하고 나서 후유증이 났고 이제 부정적으로 가는 케이스를 보면, 근데 제가 2년 소송했죠, 그분을. 남자분이 외도를 했고 아내분이 그 사실을 알게 됐는데, 상간녀가 얼마나 이 여자분을 약을 올리는지 소송 기간 내내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셨어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소송 기간 동안은 그렇게 상간녀한테도 시달리고, 남편은 뭐 지나갈 바람인데 뭐 해가면서 내가 끝날 거였는데 뭐 이렇게 성의를 보이지 않고 사과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감정이 식지 않았어요. 그분이 소송이 끝나고 나서 1년 뒤쯤 한번 식사하자 그래서 만났는데, 그런 말을 하세요. 나 치매 걸리고 싶어요. 그래서 치매가 걸려서 그 사람 좀 잊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밉기는 하지만 그 미움의 원천에 애증이 있다라는 거죠. 감정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이런 감정의 찌끄러기가 남아서 지금도 고통스럽다라는 거죠. 그럼 오죽하면 치매가 걸려서 그 사람 좀 잊었으면 좋겠다고 말을 하겠습니까? 그분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이혼을 후회하세요? 그랬더니 후회하는 건 아닌데요.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 사람이 바람을 펴서 나한테 고통을 준 건 맞는데, 그동안 이렇게 40년 살아온 세월을 돌아보니까 내가 내 손으로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자기가 너무 전적으로 남편에게 의존하고 살았고, 신뢰했고, 믿었고, 사랑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말이 굉장히 큰 울림으로 가슴에 와닿았어요. 제가 생각할 때 이혼을 하더라도 있잖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 마지막 해줄 수 있는 건 감정의 찌끄러기가 남지 않게, 이혼을 당하는 당신을 용서할 수 있게 그거를 마지막으로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비도 오고 해서 우울한 얘기 해봤네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많은 분들을 사건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유쾌하지는 않았습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뵈면 좋은 얼굴로 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